이혼하고 내려온 지 만 2년. 처음엔 잠깐만 있으려 했던 시골 마을이 이제는 제법 익숙하다. 나는 경북 안동 외곽, 읍내랑도 좀 떨어진 작고 한적한 마을에 산다. 이장님 댁 옆 골목 끝에 있는 옛날 기와집 하나를 전세로 얻어 이불도 혼자 개고 나물도 혼자 무치며 산다. 남편이 날 떠난 건 아니었다. 내가 먼저 나왔다. 28년을 함께 살아도 나라는 사람은 없더라. 밥은 매일 해줬고 속옷까지 다 개줬지만 그 사람에겐 그냥 살림을 잘하는 여자였지. 내 이름 석자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생일날에도 된장 좀 떨어졌네 한마디에 화가 났다. 문득 드는 생각. 이 남자와 말없이 늙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날 바로 짐을 쌌다. 아들도 딸도 다 컸다며 엄마 멋있다 해줬다. 멋있긴. 외롭더라. 제일 먼저 찾아온 건 고요도 평화도 아닌 허전함이었다. 매일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조용한 마을 어귀를 개 한 마리와 걷는 일상. 그런데 어느 날 이장님이 말했다. 회관 청소 좀 맡아줄 수 있겠어? 청소.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나는 속으로 감격했다. 누가 날 필요로 하는구나.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회관은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만 비우고 바닥 쓸고 컵 씻으면 되는 일이었다. 나는 그 일을 진심으로 했다. 마치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듯 커피 자판기 및 먼지를 손으로 닦고 싱크대 아래까지 쪼그려 앉아 청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장님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회식이 하나 있어. 면사무소에서 사람들 좀 오기로 했거든. 회관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됐다. 회식? 모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니. 내겐 큰일이다. 바람은 선선했고 저녁 노을은 붉게 깔렸다. 나는 이장님이 챙겨준 밀짚 모자를 쓰고 회관 청소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낯선 남자가 회관 앞에서 전깃줄을 만지고 있었다. 키가 크고 탄탄한 몸을 가진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누가 봐도 도시에서 왔다 간 티가 나는 사람.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말을 걸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면사무소 소속인데요. 전기 상태 점검하러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일 회식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점검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상태가 안 좋네요. 혹시 정전될 수도 있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나는 이상하게 그 남자의 뒷모습을 자꾸 쳐다봤다. 그리고 그날 밤 회관 회식이 시작됐다. 전기는 켜져 있었고 음식은 풍성했다. 막걸리가 몇 잔 돌고 노래방 기계에서 고향 무정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났다. 전기 점검하던 그 남자. 내가 앉은 구석 테이블로 다가와 인사했다. 아까 청소하시던 분이죠? 정말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나는 당황해 웃었다. 그걸 또 보셨네요. 그걸로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순간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모두가 웅성거리는 사이 내 손에 누군가의 손이 조용히 얹혔다. 따뜻했고 두근거렸다. 어둠 속에서 말없이 내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손. 나는 그날 밤 꿈을 꿨다. 아주 오래 잊고 있던 설렘에 대한 꿈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며칠을 이상한 기분으로 보냈다. 잠을 자다 말고 눈을 떴고 손끝이 간질거렸다. 어둠 속에서 내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감각이 잊히질 않았다. 그게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였다. 다음 날 아침 회관에 가서 정리를 하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있을까 두리번거리게 됐다. 컵에 찍힌 립스틱 자국을 보며 이건 아닐 테고 생각하고 치워놓은 방석을 들춰보며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도 참 어지간히도 외로웠나 보다. 그날 손을 잡았던 사람이 혹시 전기 점검하러 왔던 그 남자였을까? 그의 손이었던 걸까? 따뜻하긴 했지만 남자의 손이라기엔 너무 조심스러웠다. 그날 회관엔 마을 어르신들, 면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동네 총각들이 섞여 있었다. 그중 하나였던 걸까? 그런데 며칠 뒤 장날, 읍내 나갔다 돌아오는 길 정육점 앞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님. 돌아보니 회관 회식 때 내 옆에 앉았던 젊은 총각이었다. 고추 농사 짓는다는 29짜리 현수. 아, 안녕하세요. 그날 정전됐을 때 무서우셨죠? 손잡은 거 저였어요. 나는 멈칫했다. 그 순간에 그 손이 자기 거라 말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당황스러운데도 웃음이 나왔다. 그랬구나.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괜히 놀라실까 봐요. 근데 그날 이후 자꾸 생각나서요. 혹시 저녁 한번 사드려도 될까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29이 48한테 대시라니. 마을에 소문이라도 돌면 안 그래도 말 많은 동네가 난리 날 판이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난 누나가 아니라 아줌마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속이 이상하게 묘했다. 진짜 그 총각이었을까? 그런데 다음 날 이장님이 회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정전된 거 나도 깜짝 놀랐지. 근데 말이야, 불 꺼지자마자 내 손이 누굴 잡았더라니까. 허허. 근데 그 손이 되게 따뜻하더라고. 나는 피식 웃었다. 이장님도 그 얘기 하시네. 왜 또 누가 그런 얘기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이미 손의 주인이 둘이나 나왔다. 도대체 누구 손이었던 거냐고. 그날 이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관 정전 때 손잡은 사건. 누가 퍼뜨렸는지 몰라도 면사무소 여자 하나가 그거 드라마보다 재밌다더라 하며 키득거렸다. 누군가는 이장님이 일부러 전기 끄는 거래라 했고 누군가는 총각 현수가 마음이 있었대라 했다. 심지어 누구는 서울서 온 전기 기술자랑 썸 탔다는 말까지 돌았다. 나는 별말 안 했지만 말 안 해도 입은 쉴 줄을 몰랐다. 그런 와중에 그 남자. 그날 전기 점검하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낮이었다. 회관 앞 전봇대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디 또 고장 났나요? 내가 물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괜히 신경이 쓰여서요. 전기 문제 말고도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할 게 뭐가 있나요? 혹시 그날 제 손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웃을 수도 없고 정색할 수도 없는 말이었다. 내 나이에 이런 질문. 그런데도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두근거렸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했다. 아주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안에 묻혀있던 어떤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마치 봄 햇살 속에서 피어나는 들꽃처럼 아주 조용하고 서툴고 그래서 더 간질거리는 감정이었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본다. 예전엔 볼 필요도 없던 얼굴인데 이제는 립밤도 바르고 눈썹도 다시 그리고 안 바르던 자외선 차단제도 바른다. 그 전기 점검하러 왔던 남자. 이름이 강재윤이란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 면사무소 시설 관리 담당자라고 했다. 예전엔 서울 살았다고 했다. 시골에 내려온 지 3년 됐다며 웃었는데 그 미소가 괜히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꾸 그가 회관 근처를 맴돌았다. 커피를 들고 오거나 회관 지붕을 슬쩍 보거나 물탱크 상태가 이상하다고 하거나
나는 모른 척했다. 누가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지만 마음은 자꾸 먼저 반응했다. 웃는 소리만 들려도 귀가 쫑긋했고 마당에 신발 벗는 소리만 나도 창문부터 봤다. 그렇게 한참을 맴돌던 어느 날 그가 회관 마당에 조심스레 앉더니 나를 보며 물었다. 혹시 그날 진짜 손잡힌 거 기억 안 나세요? 나는 눈을 피했다. 기억난다. 기억 안 나는 척 한 거다. 그 손의 온기. 그 순간의 고요. 그 안에 있던 어떤 설렘. 기억나요. 근데 모르는 척 하고 싶었어요. 왜요? 알면 괜히 더 외로워질까봐.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 손, 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날부터 계속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순간 철렁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날 밤. 이상하게도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곤 결국 꿈을 꿨다. 오래전 서울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내 모습.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나만 홀로 식탁에 앉아 싸늘하게 식은 밥상을 바라보던 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미안이라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옷을 벗고 소파에 누웠다.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울었다. 왜 그게 꿈에 나왔을까? 아마도 지금 마음 한켠이 새로움에 들뜬 만큼 옛 기억들이 나를 꼭 붙잡고 있었던 거다. 그래, 나는 지금 누군가가 들어오는 문 앞에 서 있다. 문을 열면 설렐 거고 문을 닫으면 안전할 거다. 그런데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날 이후 재윤 씨는 더 자주 마을에 나타났다. 내 텃밭에 물을 주거나 지나가는 길이라며 찐 감자를 놓고 가거나. 나는 늘 고맙다는 말만 했지만 어느새 나도 자잘한 반찬을 덜어 그에게 건넸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시골 마을이 이상하게도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움트는 감정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눈이었다. 읍내 목욕탕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들이 말했다. 회관 청소 잘하고 있지? 요즘은 전기 고장 안 나지? 그쪽 남자 자주 오더라. 뭐 있어? 그 말들이 장난처럼 들려도 나는 심장이 쿡쿡 찔렸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다. 아직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아직은 내가 먼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누군가 내 대문 앞에 쪽지를 놓고 갔다. 그날 손 내 거였어요. 현수. 나는 쪽지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정정하자면 이제 셋이다. 누가 진짜인지 이제는 나도 헷갈렸다. 아니,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손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 아닐까. 쪽지를 본 다음 날 나는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다. 평소보다 눈길이 자꾸 사람들 눈치를 살폈다. 누가 내 얘기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실제로 정육점 아저씨가 이상하게 나를 빤히 쳐다봤다. 요즘 회관 시끄럽더라면서. 나는 순간 식은땀이 났다. 시끄럽다니 무슨 말이지? 아는 척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은 뒤집어졌다. 오후엔 한술 더 떴다. 방앗간 아줌마가 내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아이고, 그 청년이 얼마나 순한데. 나이 차이는 좀 있어도 인연은 모르잖아.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누구요? 현수지, 누가 있겠어. 그렇다. 쪽지를 돌린 것도 모자라. 그 아이가 동네의 얘기를 다 하고 다닌 모양이다. 나 회관 정전 때 손 잡았던 여자야.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나는 부끄러움도 잠시, 갑자기 화가 났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퍼뜨리다니. 내가 뭐 노총각 하나 꼬시고 싶어 쳐다봤던 여자처럼 되어버렸다. 나는 그날 바로 회관에 가서
마당에 물을 주는 현수를 불렀다. 너 쪽지 왜 보냈니? 현수는 해맑게 웃었다. 그냥 누님 마음 흔들어 보려고요. 그게 장난처럼 보여? 아니요. 진심이니까요. 누님, 혼자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외롭거든요. 나는 잠시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못했다. 아이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진심 같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도 안 켰다. 조용한 방 안에서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재윤 씨. 그는 그날 이후 회관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 괜히 회관 주변을 맴돌았고 정전이라도 놔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위치를 눌러봤다. 하지만 전기는 말짱했고 회관은 조용했다. 그러다 3일 뒤 재윤 씨에게 전화가 왔다. 혹시 같이 밥 한 끼 하실래요?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대답했다. 좋아요. 언제,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읍내에서 조금 벗어난 오래된 국밥집에서 만났다. 재윤 씨는 정장 대신 편한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요즘 회관 시끄럽다던데요. 그는 먼저 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애가 좀 앞서갔어요. 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알아요. 그쪽 마음은 눈만 봐도 알겠던데요.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솔직히 물었다. 그날 정전된 순간 정말 그쪽 손이었어요?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손이 제 손이었으면 좋겠단 생각만 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고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고마웠다. 밥을 먹고 나오는 길 마당에 핀 자주색 접시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옆에서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저 혹시 손 한 번만 잡아봐도 될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도 없었고 어둠도 없었다. 그냥 밝은 대낮이었다. 그런데도 그 손은 참 따뜻했다. 그리고 분명했다. 아, 이 손이구나. 그날의 손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손. 내 마음은 이제 알 것 같았다. 누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그날 이후 마을은 더 시끄러워졌고 사람들은 더 수군거렸지만 나는 이제 조금은 단단해졌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맞지만 이제 혼자인 게 두렵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참 많은 게 달라졌다. 다음 주 회관 청소날 마을 어르신 몇 분이 나를 불렀다. 회관 입구 평상 위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누군가 말했다. 자네 총각이랑 뭐 있대? 누구요? 그 현수 말이야. 그 총각이 회관 전기 꺼졌을 때 손잡은 여자라고 마을에 소문을 내놨다던데? 나는 순간 얼음처럼 굳었다. 그게 오해가 좀 있어요. 오해든 뭐든 마을이 시끄러워진 건 사실이야. 자네 혼자 사는 거야 다 알지만 이런 식으로 남자 문제로 소란스러워지는 건 곤란하지. 이장님은 옆에서 머쓱한 얼굴로 멍하니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처음으로 회관 마당이 낯설었다. 매일같이 정리하던 이 바닥이 그날은 내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날카로웠다. 그날 저녁 현수가 내 집 앞에 찾아왔다. 트럭을 타고 와선 봉투를 하나 건넸다. 누님 좋아하는 고구마요. 나는 말없이 받았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너 정말 내 얘기하고 다닌 거야? 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님, 나 창피해요? 나는 답을 할 수 없었다. 현수는 진심 같았다. 하지만 그 진심이 마을을 흔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이 같았고 그래서 더 짠했다. 현수야, 고맙고 미안한데
난 그런 감정으로 너 볼 수 없어. 우린 너무 다르잖니. 나이 차이 말고 뭐가요? 너는 시작을 해보자고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지나온 사람이야. 그의 눈이 젖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 다시는 안 잡을게요.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재윤 씨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일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한테 혼났어요. 제가 가면 더 시끄러워지겠죠? 그래도 와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진짜 왔다. 반소매 셔츠 하나 입고 초저녁이 지는 마을길을 걸어왔다. 이 손, 아직도 따뜻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사는 여자가 그런 얘기 듣는 거 참 무섭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기 만들죠. 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만든 이야기로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았다.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던 서울의 그 집, 그 거실, 그 싱크대. 늘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였고 내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말해준다. 우리 이야기 만들자. 그렇게 손을 꼭 잡은 채로 걸었다. 누가 뭐라 하든 오늘만큼은 내 이야기였으니까. 다음 날 회관에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소문도 수군거림도 점점 바람처럼 흩어졌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일에 바빠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날 이후 더 분명해졌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늘에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었다. 다시는 남의 시선을 먼저 걱정하며 사랑을 주저하지 않을 거다. 적어도 이번엔 나를 나로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손이 따뜻했던 이유를 이제 안다. 온도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며칠간 평화로웠다. 마을 어르신들도 슬슬 다른 얘기들로 관심을 돌렸고 현수도 더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윤 씨는 조용히 내 곁을 지켰고 나는 마침내 작은 텃밭에 오이 모종을 심으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말랑해지는 걸 느꼈다. 그날 아침 마을 슈퍼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전봇대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검은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나이도 시선도 이기지도 못해요. 하지만 난 그 손 놓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현수.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다. 마을 안악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했다. 아이고, 애가 아주 짝사랑을 글로 쓰고 다니네. 그래도 저런 애가 나중엔 크게 되는 법이야. 현수가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 외곽에 있는 딸기 농장으로 일하러 갔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저렸다. 분명 거절했고 그 선택이 맞았다 생각했는데 내 안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간 느낌이 들었다. 그 아이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었다. 그날 밤 재윤 씨가 우리 집 마당에 와 있었다. 라면 2개 끓여놓고 우린 마주 앉아 조용히 먹었다. 현수 떠났대요. 알아요. 편지 봤어요. 마음이 좀 그러네요. 나보다 순수한 사랑을 한 것 같아서. 나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근 채 멍하니 앉아있다 말했다.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해주는 밥, 그냥 개어놓은 빨래, 그냥 들어주는 말. 그 모든 걸 사랑이라고 믿었던 적은 있어도 누군가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그래도 내 편이 돼주겠단 사랑. 그건 처음이었어요. 재윤 씨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젠 내가 해볼게요. 그 역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별이 참 많았다. 마당에 핀 접시꽃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우리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다음 날 회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을 버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아. 그렇게 따뜻한 남자가 옆에 있어줘서. 복이요? 그강 씨 말이야. 그 사람 면사무소에서도 혼자 산다고 소문났는데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 나는 작게 웃었다.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혼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가. 그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눈빛이 참 따뜻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 회관에서 그가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손, 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날부터 계속했어요. 지금은 알겠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그 손을 놓는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도. 현수는 어린 사랑이었고 나를 향한 절절한 동경이었다. 하지만 재윤 씨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언제든 내 손을 다시 잡아줄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내 삶에 들어온 모든 인연에게 고맙다. 누구는 나를 흔들었고 누구는 나를 단단하게 해줬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걸 통과한 나라는 사람이 마침내 다시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있다. 그날은 마을장터가 서는 날이었다. 고구마며 마늘, 들기름까지 한 짐 사들고 돌아오는 길, 회관 앞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전기가 또 나간 거였다. 또야? 저번처럼 회식도 아닌데 왜 이래? 이거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냐? 어르신들 목소리가 커졌고 그중 한 명이 말했다. 그강 씨 말이야. 저번에도 점검한다더니 그날부터 회관이 뒤숭숭했잖아. 이번에도 뭐 이상한 일 꾸미는 거 아냐?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재윤 씨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재윤 씨는 회관 근처에도 없었는데 그분은 오늘 오전부터 읍내 출장 가셨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출장? 무슨 출장? 면사무소에서 댐 시설 점검이요. 오늘 새벽에 나가셨어요. 직접 봤어요. 어르신들 입이 오므라졌다. 누구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그날 밤 재윤 씨가 돌아왔다. 회관 또 정전 났다면서요? 응. 당신 없을 때. 이상하네요. 내가 점검한 뒤로는 이상 없었는데. 나는 회관 옆 오래된 배전함을 가리켰다. 이거 일부러 만지면 꺼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전기 기초 알면 애들도 만질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누군가 일부러 끈 걸까? 그게 누구일까? 설마. 그 다음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회관 뒤쪽 창고에서 고장난 전선 조각과 매직으로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전기처럼 꺼졌다 켜지는 사랑은 믿지 마요. 사람들은 소름 돋았다고 했다. 누군가 일부러 회관 전기를 끄는 거라고. 나를 향한 경고 같기도 했다. 그날 밤 재윤 씨는 내게 말했다. 혹시 현수 아닌가요? 아니야. 그 아이는 그렇게 질긴 애가 아니었어. 그럼 누가? 나는 문득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떠올랐다. 며칠 전 목욕탕에서 수군거리던 얼굴. 그런데 그 아줌마 왜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까지 생겨서 좋겠어? 나 같음 절대 저러고 못 살아.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세상엔 내가 모르는 감정들이 많다. 사랑도 질투도 시기심도 그리고 외로움도. 사람은 때론 그런 감정들로 누군가를 흔들고 싶어 한다. 나는 그 밤 재윤 씨 손을 꼭 잡았다. 누가 뭐래도 난 당신 편이야. 감사해요. 근데 나한텐 이런 손 잡아주는 사람 생긴 게 처음이라서. 그가 웃었다. 그럼 계속 잡고 있어요. 내가 못 놓게 할 테니까. 그날 이후 회관 전기는 말짱했다.
누군가 그만뒀는지 혹은 반성했는지 아무도 다시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회관 앞 평상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말야, 혼자 사는 여자가 이렇게 따뜻한 남자를 만났다는 건 부럽다, 솔직히.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놨다. 그 손 위로 조용히 하나의 손이 덮였다. 내가 먼저 잡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세상. 그게 내가 바란 전부였다. 그해 가을, 회관 마당엔 잔치상이 벌어졌다. 면사무소랑 협업해서 마을 문화잔치를 연다는 공고가 붙었고 어르신들이 쪼르르 모여 우리도 한복 입고 사진 한 번 찍자고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나는 잔치날 회관 청소와 음식 담당으로 분주했다. 노란 감국이 수북하게 피어 있었고 누군가 가져온 찐 고구마 냄새가 마당을 채웠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모였다. 노래자랑이 시작되고 누군가는 장구를 쳤고 누군가는 아카시아 술을 꺼냈다. 그러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번엔 특별 순서입니다. 우리 마을 회관을 누구보다 열심히 닦고 이 마을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지켜준 분, 그리고 마을 전기 사건 이후로 화제의 인물이 된 그분 모셔보겠습니다. 웃음이 터졌다. 사람들 박수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섰다. 에이, 뭐 별건 없고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회관불 꺼지는 바람에 유명해졌네요. 사람들 킥킥 웃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걸어 나왔다. 바로 재윤 씨였다. 회관 청소용 고무 장갑을 양손에 끼고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제가 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 마음에 처음으로 불을 켜준 분이에요. 잔잔한 웃음과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당황했지만 웃었다. 그가 내 손을 조용히 잡았을 때 누군가 외쳤다. 그 손이 그 손이었구먼. 이장님, 진짜 그날 그 손은 누구였어요? 글쎄 말야, 난 아직도 모르겠어.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 불 꺼진 회관 안에서 누구 손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건 그날 이후에도 지금까지 내 손을 놓지 않는 사람. 나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그날 그 손, 지금도 여전히 따뜻해요. 그 말을 끝으로 회관 마당에 노을이 내렸다. 고추잠자리가 빙그르르 돌며 날아갔고 나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중이니까. 이제 더는 정전이 두렵지 않았다. 불이 꺼져도 손이 있다면 다시 켤 수 있으니까.